변화에 투자하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제적 여건이, 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들여다보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여건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IMF 외환위기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경제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1%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또 근래 우리가 경험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경제 어땠습니까?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 자리 없애면 그냥 0인 거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이 경제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5%.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엄청난 경제 충격을 경험한 것이다. 이런 경제 충격을 경험하고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전과 그 후는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그 달라지는 경제를 우리는 다른 말로 구조적 변화라고 하죠.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더해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든의 등장입니다. 트럼프 시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엄청난 키워드가 등장한 것처럼 바이든이 이끄는 이 새로운 경제는 또 다른 경제 여건에 놓이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거대한 이슈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환경을 정말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변화가 드리워진 우리 환경 속에 앞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마치 벽을 바라보는 기분이다. 이 벽 뒤를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벽 뒤를 보고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협이 있을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변화에 걸맞는 나를 만들고 싶은데 벽을 바라보는 기분이에요. 부디 오늘의 제 짧은 강연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벽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지만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대혼란, 위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누군가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한다. 저와 함께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구조적 변화가 앞에 놓여 있을지를 면밀히 들여다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기업은, 우리 정부는, 또 가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세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 이 카메라 속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기대되는 그런 눈망울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세 가지 주제를 가져갔습니다. 먼저 K자형 회복은 정말 회복인가? 라는 의미심장한 경제 트렌드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스텝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한 2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4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980년대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짜장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5,000원이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자, 짜장면 가격이 10배 올랐어요. 그러면 짜장면의 가치도 10배 올랐을까요? 짜장면의 가격은 10배 올랐지만 가치는 10배 오른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짜장면은요, 아버지 월급날에만 먹던 음식. 그때 짜장면은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요. 왜?
짜장면은 비쌌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짜장면의 가치는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짜장면의 가격은 올랐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짜장면의 가치가 10배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10배 떨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하면 40년 전에는 500원짜리를 가지고 짜장면을 바꿀 수 있었지만 돈의 파워죠. 지금 500원은 짜장면을 바꿀 수 없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금융위기 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보자 하는 노력으로 우리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정책을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가 통화정책, 그 다음 오른손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했어요. 왜?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요. 고용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니까 소득이 늘어나요. 소득이 늘면 또 뭐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요. 그러면 소비하고 싶어지죠. 소비가 늘어나면 또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더 투자하려 하죠. 이게 뭡니까?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시키려고 한다. 한번 이 그래프 보실까요?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났을 때 미국이 금리를 제로금리로 내립니다. 제로금리를 도입해요. 이게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2020년 코로나19 충격을 경험한 우리 세계 경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또다시 제로금리를 도입하기에 이르릅니다.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한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분 역사상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고 계시다. 왜 그럴까요? 2020년에 왜 이렇게 낮은 금리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2019년에 2020년 경제전망책에다가 그럴 것이라고 써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맞췄을까요? 제가 코로나19를 예상했을까? 그건 아니죠. 코로나19를 예상하진 못했지만 그럴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충격이 등장했고 그 충격에 대응하고자 제가 예상한 수준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자, 근데 금리란 뭐다? 금리란 바로 돈의 가치를 뜻합니다. 금리란 돈의 가치. 금리가 순식간에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인하된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진 겁니다. 돈의 가치, 금리만 떨어졌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헬리콥터에서 돈이 막 떨어졌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돈 받아보셨죠? 긴급 재난지원금 뿌렸죠. 재정정책도 4차 추경이나 했어요.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4번의 추경.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도입했어요. 이게 뭡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총동원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이토록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해, 이렇게 명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K자형 회복이 진전된다. 다시 말하면 고자산가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짜장면의 가치가 오르듯이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가격이 오르는 일은 그냥 앉아서 혹은 서서 차렷 자세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느낌. 고자산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합니다. 경제적 충격이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경제적 충격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 여러분들, 공공기관 여러분들, 대기업 직장인 여러분들, 경제적 충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저도 경제적 충격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들은, 고자산가들은 소득이 줄지 않았는데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받은 거죠. 그런데
영세한 소상공인들, 또 임시 일용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요. 매출을 잃어요. 도저히 이 매출 가지고는 임차료를 못 감당해요. 나는 이 경제 충격에 직격탄이 돼요. 왜? 안정적인 직장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일 없으니까 소득이 줄 일 없죠. 그러나 나는 임시 일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경제 충격이 온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만 경제 충격이 찾아오고 어떤 특정 계층에게는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K자형 회복이 진전된다. 평균적인 회복세는 진전되고 있으나 누군가에게만 뚜렷한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자산 가치가 꾸준히 소득의 증가 속도를 넘어섰어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성실히 일해서 2천만 원 모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집 가격이 2억이 올랐어요. 나는 2천만 원만큼 부자 된 건가? 아니면 나는 1억 8천만 원만큼 가난해진 건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소득을 쟁취하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자산관리를 통해서 우리 부를 증식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함께 맞물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고용 충격마저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약 2,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2,700만 명 모두가 고용 충격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상용 근로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가 둔화됐을 뿐이지 어쨌든 상용 근로자는 코로나19 충격 이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더 충격적인가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가 줄고 있죠. 또 임시 일용 근로자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충격은 모두에게 온 경제 충격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만 온 충격인 것이다. 물론 자유의 충격, 심리적 충격, 관계를 못 만드는 관계의 충격, 여행의 충격이 있었겠죠. 그러나 경제적 충격은 모두에게 온 것이 아니다. K자형 회복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 K자형 회복이 혹은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는 지금에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나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앞당겨진 디지털 경제입니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신데 강의를 아날로그 TV보다 오히려 디지털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자동차 속에 지도책 가지고 다니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지도책 갖고 다니면서 길 안내 받는 분 거의 안 계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는 2016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대한 변화는 원래부터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다만 코로나19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를 앞당겨 놓은 것뿐이에요. 방향의 변화가 아니다. 속도의 변화였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했었다고요.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금리를 인상해 놓지 않았어요. 금리 인하될 것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다만 코로나19는 그 정도를 더 격화시켰거나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디지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경제도 원래부터 그런 방향으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었는데 그 전환의 속도를 앞당겨 놨다. 어쩌면 미래에 있을 법한 일이 2020년, 21년, 22년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이저러스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세상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Sears, 미국의 초대형 유통사 Sears가 매각을 신고합니다. 왜? 세상은 디지털리 전환되는데 소비자 여러분들은 다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프라인 시장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은 반스앤노블, 미국의 최대이자 최초의 서점 기업. 이 반스앤노블이 역시 폐업을 신고합니다. 왜요? 왜? 세상은 디지털리 전환되는데 나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 반스앤노블이 언제 등장했는지 아세요? 이 얘기해드리면 더 깜짝 놀라실 텐데 1700년대 그렇게 오래된 초대형 공룡기업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그 거대한 파도 앞에 거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밖에 최근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넷플릭스로 영화 혹은 컨텐츠를 구독해서 보고 계세요. 그런데 비디오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비디오 가게, 이 블록버스터 비디오 체인도 역시 이 세상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현안이 됐던 공매도 사건의 주인공이죠. 게임스탑.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도 사실 이 게임팩을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게임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런 게임스탑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런 산업들은 흥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고 많은 공매도를 추구하는 기관들이 이거 앞으로 없어질 거야. 이거 어려워질 거야 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매매 가격의 하락,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에 투자하라. 하락세에 투자하고자 하는 공매도가 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거슬 수 없는 그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은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은행에 다녀왔다. 나는 은행원을 만난 적이 있다. 제가 카메라를 투시하는 능력이 좀 생겼는데요. 대략 한 10%가 안 되는 비중이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제가 데이터를 항상 분석하는 사람 아닙니까? 보시는 것처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노란색 그래프 보세요. 과거에는 26%나 대면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8.1%, 10%가 안 되는 비중이 대면 거래에 더 의존하고 계시다. 대신 대면 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뭐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뭐가 이것을 대체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뱅킹이 대체하고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원래부터 일어나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원래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19가 이걸 더 앞당겼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거대한 물결 중에 하나가 언택트 서비스로의 전환인데 언택트 서비스로의 전환은 원래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 뉴노멀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의 대표적인 은행 서비스의 사례,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뿐 아닙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진전하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시죠? 착각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원래부터 늘어나고 있었어요. 2019년 보세요. 온라인 쇼핑이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거의 20%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했지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급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비슷한 수준으로 약 20% 수준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더 앞당겨 놨을 수 있지만 갑자기 온라인 쇼핑, 언택트 소비가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일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조금 더 촉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도소매 판매가 줄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2019년보다 2020년 도소매 거래액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중심으로 도소매 판매가 늘은 것이지
오프라인 쇼핑은 오히려 줄었다 이거죠. 오프라인 쇼핑은 계속 꾸준히 줄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지 갑자기 없던 일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언택트가 뉴노멀이 됩니다. 언택트가 앱노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은 저마다 재택근무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룹사의 강연을 갔는데 주재원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재원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300명의 주재원들이 120개국에서 모여가지고 한국에 모여서 강연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각자 자기 나라에서 자기 자리에서 강의를 들어요. 300명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강연을 듣는 거예요. 야, 이거 혁신이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용 절감의 기회가 있었구나.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솔루션을 도입하니까 이거 경영 전략이 되겠네? 착안을 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비싼 우리 이 촬영 장소도 역삼역 한복판입니다. 제 오피스가 저기 바로 21층에 있는데요. 얼마나 비쌀까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런데 이 많은 기업들이 이거 많은 직장인 우리 취업자들을 굳이 이 공간 안에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재택근무를 시작하면 기업이 반쪽 날 줄 알았어요. 하늘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생산성이 안 줄어요. 생산성 안 주네? 그런데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니까 임차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서 책상을 다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책상 같은 걸 드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날 출근한 그 취업자는 그날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순환으로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월요일 출근자, 화요일 출근자.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일정 비중 활용해 나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충격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택근무가 사라지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혁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오히려 기업에게 비용 절감의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언택트가 뉴노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동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대유행어가 됐는데 확진자도 늘었지만 확진자도 늘었다. 근데 확진자가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집에서라도 운동해야겠다. 요가 학원 문 닫고 헬스장 문 닫았지만 내가 집에서라도 운동하리라 하면서 언택트 요가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LG U+가 어떻게 대응했을까? 보시는 것처럼 가상 증강현실 기술, 모션 캡처 기술을 도입합니다.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옆에 우리 코치님이 안 계시지만 코치님이 옆에 있다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또 나의 움직임, 팔 각도를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실제 이 코치가, 가상의 코치가 저의 몸 각도를 지적해요. 팔 더 벌리세요. 실시간 코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택트 환경에서 보다 더 나는 코치님과 연결되어 있다. 언택트이지만 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 커넥트. 그러니까 언택트 앤 커넥트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한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PC방 못 가요. 그런데 각자 자기 집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335 모여서 게임을 하던 그 친구들끼리 여전히 각자 자기 집에서 게임하지만 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 게임도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역시 언택트이지만 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경제화에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대면화된 환경화에서 보다 더 소비자와 연결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당장 옆에 그 제품을 이용해 볼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그 코치님과 혹은 우리 과외 선생님과 옆에 직접 교육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까? 이게 핵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해서 나는 지금 온라인 쇼핑으로 화장품을 사지만 온라인 쇼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얼굴에 가장 어울리는 화장품이 무엇일까 화장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보시는 것처럼 가구는 더 심각해요. 온라인 쇼핑으로 가구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의 그 가구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다 조립해야 돼요. 그럼 3시간 걸려서 탁자를 조립했습니다. 조립된 그 탁자를 자리에 딱 놨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 그 자리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분해해야죠. 왜? 반품해야 되니까. 그럼 분해하는데 3시간 걸려. 그 분해된 탁자를 박스에 다시 넣어야 돼. 박스 다 찢었는데 어떡하지? 박스에 포장해가지고 또 반품합니다. 반품비 들여서 반품해요. 그럼 그 제품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언택트이지만 나는 충분히 먼저 경험을 해봐요. 먼저 화장을 해봐요. 먼저 가구를 집에 놔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UX라고 하죠. User Experience. 소비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라. 언택트화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바로 UX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